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오늘 시사 바리스타 뉴스백 브리핑 함께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일부 매체이긴 하지만 몇몇 기자분들이 우리 그 시사 바리스타 방송과 제가 이제 그 논평 쓰는 페이스북 글을 검토해서 기사로 만들어 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많이 우리 허재현 TV 아껴주신 덕에 우리 시사 공영 채널로 제가 키워가고 있잖아요. 쑥쑥 영향력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과 그리고 저의 논평에 귀 기울여 주시는 우리 소수 몇몇의 참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 좀 더 책임감을 갖고 뉴스 분석, 논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짜 뉴스만 있는 게 아니라 가짜 논평들도 있어요. 우리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님 굉장히 허접한 논평 자꾸 하셔서 제가 자꾸 팩트 검증하느라고 아주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진중권보다 저는 질적으로 100배는 훌륭한 논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향력은 제가 아직 그분의 100분의 1 수준인 것 같은데 올해 안에 한 10분의 1 수준 정도로 제가 키워가 볼까요? 구독자 5만 명 가자. 자, 커피 한 잔 내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방송은 커피 한 잔과 함께하는 시사 바리스타입니다. 자, 먼저 가져온 뉴스는 뭐냐면 뜬금없이 지금 그 전직 대통령 그 사면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퇴임을 하면서 이제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검토해야 된다. 더 이상 이런 것들을 겁내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갑자기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이 뜬금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1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시종일관 적폐청산 얘기만 하면 정치 보복의 연장이라고 얘기하는 세력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 이러면서 과감하게 통합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타이밍을 놓치면 놓칠수록 의미가 없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듣는 순간 일단 혈압이 오르시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국회의장이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하실 줄이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고생 많이 하셨고, 딱 그 말씀만 제가 드리고 싶네요. 그냥 고생 많이 하셨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두환 전 대통령 제대로 충분한 기간 동안 이분을 처벌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역사적으로 지금 목도하고 있잖아요. 전두환 씨가 처벌받았죠. 처벌받았는데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 받고 옥살이도 일부 했어요. 한 1년 남짓 했나? 그런데 1997년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역사와의 화해 이런 거 이제 아주 훌륭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사면을 했는데 문제는 감옥 생활을 너무 적게 한 거예요. 전두환 씨가. 그러니까 이분이 충분한 기간 동안 그 안에서 반성을 하실 기간이 안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전두환 씨가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사람이 그 감옥 나오면서 이제 언론사 기자들이 막 몰려오니까 농담을 합니다. 국민 앞에서 죄송합니다. 감옥에서 비록 나왔지만 더 충분히 자숙의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자 여러분은 감옥 가지 마세요. 이런 농담을 하면서 걸어갑니다.
지금 이분 치매 걸렸다면서 지금 골프장에서 놀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반성하고 자숙하는 태도입니까? 에? 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감옥 안에서 반성을 제대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기간을 안 가진 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면은 역사의 화해, 그런 좋은 뜻으로 하셨는데 너무 빨리 하신 거예요. 그게 부작용을 지금까지도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 5.18의 진실이 안 밝혀지고 있잖아요. 아직도. 이승만, 박정희, 이 사람들도 처벌 제대로 안 받았잖아요. 이승만 씨 부정선거 일으켜가지고 제대로 처벌 안 받고 미국으로 그냥 도주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승만 이 부정선거 이 사람을 무슨 지금 건국의 아버지처럼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활보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이게 제대로 역사 청산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60년 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박정희 전 대통령 이 사람도 얼마나 반민주 인사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을 다 파괴시키고 근데 제대로 처벌도 안 받고 그냥 총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안타깝게. 이 사람은 감옥에서 10년 이상 썩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승만과 박정희 역사의 범죄자들인데도 이 사람들을 무슨 구국의 아버지 경제 성장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만 이미지가 막 포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도 갈등과 혼란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통합되기는커녕 오히려 사회의 갈등만 더 막 계속 막 재생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이 전직 대통령들 무르익지 않은 어떤 상황에서 사면을 함부로 해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지금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이걸 지금 그 사회 갈등과 부작용을 계속 지금까지도 겪고 있는데 어디다 대고 사면이야. 문희상 의장님 실수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집에 가서 좀 쉬세요. 그리고 제가 기자로서 분석해드리자면 이 발언이 왜 문제냐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정치적 사건으로 감옥 가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분들은 개인 비리로 감옥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사면 대상이 아닌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개인 비리까지 우리가 정치적으로 사면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개인 비리 같은 거를 가지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사면을 해주면 이거는 무슨 좌우 대립이라든지 시대의 갈등 이런 거를 치유하거나 사회 통합 이런 효과가 굉장히 미미해요. 오히려 대통령은 개인 비리를 저질러도 무전유죄 유전무죄구나 이런 국민들의 허탈감만 강화될 뿐인 겁니다. 부작용만 더 커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치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해가지고 무슨 정치 보복당한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는 착시 효과를 가져다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분들은 개인 비리로 감옥 간 거예요. 개인 비리로. 이거 명확하게 제가 팩트 체크해드립니다. 기자로서. 근데 기자들이 다 저 같은 생각만 하고는 건 아닌가 봐요. 한국일보의 어떤 기자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인터뷰 기사를 하나 실었어요. 최근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인터뷰하면서 이런 기사를 썼네요. 제목으로 박근혜 죽을 때까지 가두는 게 촛불 완성인가? 라면서 그러면서 한국일보가 부제목으로 전직 대통령 구속은 국가 품격 생각하면 창피한 일이다. 내란죄도 아닌데 MB 박근혜 사면해야. 이게 아무리 한국일보 기자가 좋은 뜻으로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인터뷰를 했더라도 이거 내용이 너무 국민적 공감이 좀 너무 떨어지는데 너무 좀 돌출 발언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 이런 기사는 그냥 폐기해버려야지. 근데 이런 거를 제목으로 떡하니 뽑아내고 있어요.
한국일보는 진짜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이 국가의 수장이라고 해서 개인 비리 이렇게 다 덮어줍니까? 여기가 무슨 북한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국가의 수장이었어도 그들을 평생 죽기 직전까지 무슨 태양처럼 모시는 북한이 아니란 말입니다. 민주주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사법부가 그렇게 죽을 때까지 가둬두라고 선고한 거를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 무슨 국민들이 무슨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분들이 무슨 촛불 여론재판이라도 했다는 말이에요? 누가 들으면 이석연 씨 누가 들으면 지금 해외에서는 무슨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한 20년쯤 우리가 감옥에 가둬둔 줄 알겠습니다. 지금 한 3년도 안 됐잖아요. 이분들 감옥 간지. 그리고 그분들이 죽을 때까지 감옥에 계시는 거 물론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어쩌라고. 그분들이 나이가 많은 거는 국민의 책임이 아닌 거죠. 그 나이가 되도록 자신들 인생이 비리로 점철돼가지고 검찰 수사가 이렇게 뒤늦게 시작된 것이 문제의 근원이지. 그분들 나이가 많은 거가 우리 책임입니까? 왜 우리 국민 촛불을 탓해요? 대체 우리 촛불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석연 전 법제처장님 그리고 한국일보 기자야. 70살 먹은 노인이건 80살 먹은 노인이건 응당 죗값은 치러야죠. 사법부가 한 10년 20년 가둬두라는 걸 어쩌라고. 그러면 좀 일찍 감옥 가든가.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기 싫었으면 왜 검찰 수사를 그렇게 방해해가지고 다스의 실제 소유 주면서 왜 그걸 뒤늦게 감옥 가는데 그게 우리 책임입니까? 촛불 책임이냐고요. 이석연 전 법제처장님. 박근혜 죽을 때까지 가두는 게 촛불의 완성이냐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죠. 그분이 거기서 죽으면. 그런데 나이 많은 게 우리 책임은 아니잖아요. 사면 검토는요. 개인 비리가 아닌 경우에 한해서 형의 80% 가까이 치렀을 때만. 그렇게 대통령이 검토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영화배우 봉태규 씨도 저처럼 화가 많이 났나 봐요. 본인의 인스타그램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군가 이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더 이상 비극은 없어야 한다면서 지금 수감되어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얘기한다. 얼마 전 40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 운동은 아직까지도 가짜뉴스와 각종 유언비어가 떠돌아다니고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람은 골프나 치며 잘 살고 있다. 분명한 단죄가 이루어졌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그 단죄에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는 건 아직도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지금 수감되어 있는 두 분과 광주의 그분은 비극이 아니라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더 이상 그런 사람들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봉태규 씨가 아마 저랑 동갑이거나 한 살 많거나 그럴 겁니다. 자, 이렇게 깨어있는 저희 같은 젊은 지식인들이 열심히 목소리를 내드리겠습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님, 문희상 국회의장님, 나이가 좀 많으시면 좀 지혜로워지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나이 얘기해서. 자, 허재영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때 아닌 대통령 사면 논란을 제가 잠재우기 위해서 조금 좀 흥분해서 논평을 좀 드렸네요. 자, 그 다음으로 좀 살펴봐야 될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채널A 관련해서 이동재 기자인가요? 그 법조팀. 유시민은 좀 개인적으로 쳤으면 좋겠어요. 그놈 목소리. 요거 아직 지금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연합뉴스가 마치 채널A가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서 사과한 것처럼 기사를 냈더라고요. 이거 제가 팩트 체크해 드릴게요.
연합뉴스 이정현 기자가 2020년 5월 22일 날 이런 기사를 올렸어요. 채널A 부적절한 취재 행위 확인, 검언 유착 의혹 공식 사과. 네. 자 봅시다. 채널A가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서 공식 사과한 게 아니고요. 제대로 밝혀내지도 못했어요. 자, 채널A가 22일 날 뉴스 클로징 멘트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어요. 뭐라고 밝혔냐? 조사 결과 우리 기자가 검찰 고위 관계자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를 취재에 이용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 명백한 잘못이고 채널A의 윤리강령과 기자 준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라고 말을 했어요. 말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채널A가 진상조사위를 꾸리긴 꾸렸어요. 꾸렸는데 그리고 심지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모셔가지고 이 진실투명성위원회 여기를 열어서 사내 관계자 10명 대상으로 18차례 걸쳐서 대면 조사도 하고 53쪽 분량의 진상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어쩌고저쩌고 한 걸 맞는데요. 이거를요 형식적으로만 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참 보니까 지금 이 진상조사위가 왜 형식적인 거냐면 진짜 미디어오늘이 오늘자로 기사 잘 낸 것 같은데 좀 봅시다. 이게 지금 이동재 기자가 누구랑 정확하게 통화했는지 해당 검사장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기자가 이거 지워버렸어요. 네. 자신의 노트북 PC와 휴대전화 이런 것들을 다 삭제해버렸어요. 해당 파일을. 네. 그러니까 뭐가 제대로 밝혀진 게 없어요. 검언 유착 의혹이 있었는지가 제대로 확인이 안 됐다고요. 이거 엄연히 채널A라는 기업의 정당한 감찰 업무 행위를 방해한 업무방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채널A가 이동재 기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고요. 어쩌면 이거 민형사상 이거 아무튼 고소 대상일 수 있습니다. 채널A가 그렇게 할 리가 없죠. 할 리가 없겠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진상조사가 될 수가 없는 어떤 상태에서 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마지못해서 그래서 사과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동재 기자가 정확하게 우리가 좀 알고 싶은 게 그거잖아요. 정확하게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그리고 또는 채널A에 누가 지시를 해가지고 이런 나쁜 선거 개입성 겁박 취재를 했는지 그거를 밝혀내야 되는데 그걸 다 파일 다 삭제해버렸다니까요. 이 기자가. 근데 뭘 진상조사위를 열어서 뭘 밝혀냈고 뭘 사과하겠다는 건데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그래서 지금 채널A가요 여러분 이게 하도 보다 못해가지고 어떤 익명의 기자가 양심선언을 했더라고요. 열린민주당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에게 뭔가 제보를 보낸 것 같은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양심선언문 읽어드릴게요. 저는 채널A 현직 기자입니다. 이 문제를 어디 알려야 할까 한참 고민하다가 몇 글자 적습니다. 채널A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어쩌고저쩌고. 채널A는 취재윤리 위반에 대해 절대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수의 기자들이 조직 논리에 젖어 있습니다. 조직이 다치지 않는 게 최선이란 논리로 무장해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기자협회가 사건이 알려진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도록 아무 입장을 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취재윤리를 앞으로 어떻게 지키고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없습니다. 놀라울 만치 조용하고 아무 논의도 없습니다. 그래요. 아무 논의도 안 했대요. 형식적으로 진상조사에 열어가지고 이미 다 삭제된 노트북과 휴대전화 이거 제출 받아가지고 부적절했네 이렇게 입장 발표하는 생쇼 한 겁니다. 참 국민 상대로 여전히 기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기자가 뭐 하나를 더 밝혔어요. 읽어드릴게요.
내로남불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채널A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채널A는 2018년 하반기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던 모 부장을 권고사직 처리하고 사건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데스크들 중에 단란주점을 즐겨가거나 부하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도 널렸습니다. 여기자들이 항의해봤지만 성희롱을 일삼던 한 간부는 아무렇지 않게 부서만 받고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비난한다는 말입니까? 채널A는 자정작용이라는 게 애초부터 불가능한 조직입니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채널A 기자가. 에이구, 안타깝다. 그러면서 이 기자가 이렇게 또 썼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과 시민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채널A를 끊임없이 감시해주세요. 채널A에 정신차리라는 항의를 편지를 보내주시고 채널A 온라인 기사 댓글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해주세요. 채널A 앞에서 기자회견도 개최해주세요. 절대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보자 A드림 하면서 황희석 우리 전 법무부 인권국장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네요. 그래, 고맙다. 에휴, 아마 제 후배인 것 같은데 이렇게라도 폭로해줘서 고맙고, 민주언론연합과 시민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굳이 이 편지를 언급해 드린 겁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거 검찰에서 수사를 지금 하는 중 마는 중 아마 하고 있겠죠? 참, 그 표창장 하나 가지고 그렇게 수십 명의 수사관을 투입해가지고 그렇게 들쑤셔 놓고 그러면서 이 문제는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있어요. 참, 윤석열 검찰총장이 왜 채널A만 수사해? MBC도 함께 수사해? 균형 있게 수사해? 이런 지시는 하고 있고 참 부끄럽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좀 물러나세요. 당신같이 수사하면 나라 망하겠습니다. 어디 임기 전에 얼른 물러나세요. 오죽 보다 못했으면 채널A 기자가 이렇게 양심 선언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연합뉴스 기자는 채널A가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하고 있는데 뭘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서 사과해. 이걸 덮고 있잖아. 자, 허재현 기자의 시사바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정의기억연대의 각종 조중동의 팩트 왜공 제가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